은퇴 후 시골에 집을 짓고 사는 희성님입니다. 붕어빵 내 좋아하는 거 사왔네. 아침부터 기다리던 딸 소영 씨가 왔네요. 야, 이거 뭐 완전 뭐 부지런히 사왔네. 에헤이. 방집 다 풀어와. 아빠가 좋아하는 과일과 맛있는 빵을 듬뿍 사왔습니다. 시골에는 간식거리 많이 부족하니까 네 가지고 와요. 다 아버님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네네 다 해주시면 말씀. 커피에다가 이거 와, 이거 해도 되나? 당뇨 때문에 잠시 망설였지만 붕어빵은 참을 수 없죠. 사실 엄청 많이 드세요. 물이 또 맛있네 또. 아, 원래 저렇게 해야 되는데 물이 맛있다. 혈당을 확실하게 잡고 싶은 65세 이희성입니다. TV에 출연하게 된 아내 이성애입니다. 엄마 말은 안 듣고 의사 선생님 말은 잘 듣는다 그랬잖아요. 좋은 말씀 해주시면 운동이나 식습관 바로 고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2022년도에 종합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당화혈색소가 6.2가 나왔어요. 6.2가 나왔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당화혈색소 6.2, 공복혈당 125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았다는 희성님. 그동안에 이제 경각심이 사실 없었거든요. 지금 제 상태로서는 당뇨의 어떤 그런 증상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당뇨병의 가장 흔한 증상은 무증상이다.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다뇨, 다식.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도 많이 보고 음식도 자꾸 먹으려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진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당뇨병의 증상이다. 그렇게 해서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해봐라 라고 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검진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높아요 라고 해서 병원을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과거에 말하던 그런 당뇨병의 증상 혹은 뭐 전조 증상 이게 느껴진다고 하게 되면은 이미 굉장히 많이 진행한 상태예요. 점심 메뉴는 아내가 손수 만든 따끈따끈한 칼국수. 당뇨 전 단계라지만 말로만 걱정이지 특별히 조심하는 건 없습니다. 속이 확 풀리는데. 아, 국물 최고죠. 역시 맛있어요. 이건 뭐 장사해도 돼요. 집사람이 셰프예요, 셰프. 아니 뭐 밥도 그렇고요, 셰프니까. 다 맛있어요? 주면 맛있다니까요.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는 거는 거의 못 봤고요. 전 제 나이 또래에 이 근육이 있어요. 어디 한번 볼까요? 1, 2. 잠깐만 다시 할게. 운동 안 해도 근력에 이상 없다는 희성님. 아슬아슬한데요. 운동을 하고 어떤 처방을 내려주시면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궁금해요. 새해를 맞이하기 전 병원을 찾았습니다. 희성님의 당뇨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이희성님이시죠? 네, 이희성입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공복 혈당이 123mg/dl가 나왔는데요. 이게 정상은 99까지예요. 100에서부터 125까지가 당뇨병 전 단계. 126부터 당뇨병. 얼마 남았어요? 126까지? 2 남았네요. 2 남았죠. 굉장히 네. 근접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경각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당화혈소 5.9%인데요. 당화혈색소는 5.7 미만이 정상이고요. 네. 당뇨병 전 단계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을 넘지만 아직 125 이하일 때, 일시적인 혈당이 아닌 2,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는 당화혈색소가 5.7% 이상, 6.4% 이하일 때, 포도당 요객을 마시고 2시간 후 혈당이 140에서 199 사이에 있을 때, 셋 중에 하나만 넘어도 당뇨병 전 단계로 저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매년 5 내지 10%가 당뇨병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절반 이상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이 중요한 거죠. 당뇨병을 아주 초기에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그 당뇨병이 아닌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어내야 되고 만들어냈으면 이제 네,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이 얼마나 잘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음식물이 소화돼 포도당으로 변하면 위장에서 신호를 받은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여는 역할을 잘 수행하면 포도당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세포의 문을 열지 못하면 포도당은 에너지가 되지 못하고 혈당이 떨어지지 않아 우리 몸은 고혈당 상태가 됩니다. 완전히 정상인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인슐린 저항성 지표는 1에 가까워요. 1. 하지만 희성님의 인슐린 저항성은 2.4. 근데 2.4면은 그런 사람에 비해서는 한 2.4배 정도는 내 몸이 인슐린의 말을 잘 듣지 않는구나. 나는 2.4는 만들어야지 맞출 수 있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개는 이제 복부 비만하고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키가 168.4cm, 체중이 75.7kg.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비만에 해당되세요고요. 허리 둘레도 94cm이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복부 비만이 있으면은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잘 생기게 되는데요. 복부 비만이 있을 때 이 지방 세포 사이사이에 염증 세포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지방 세포에서 염증이 증가되는 일이 생기는데 염증이 있으면 인슐린이 작용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참여자들은 병원에 오기 전 또 하나 중요한 검사를 했습니다. 일상을 촬영하던 날 종일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고 있었죠. 연속 혈당 측정기는 5분마다 혈당을 측정해 스마트폰으로 전송합니다. 따라서 내가 언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지 알 수 있죠. 당뇨를 되돌려라. 그럼 지금부터 레몬비 대사내과 조영민 교수가 혈당 스파이크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이희성님의 11월 29일 혈당 그래프입니다. 이게 뭐죠? 제가 처음을 봤거든요. 너무 뾰족뾰족하게 무슨 상같이 그걸 제가 처음 봤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와, 희성님의 혈당은 롤러코스터처럼 솟구치기를 반복하는데요. 당뇨가 없는 정상인은요, 공복 혈당이 100 아래고요. 식사를 하더라도 140을 잘 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피크가 270, 250, 260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복 혈당 검사로 봤을 때는 당뇨병 전 단계라고 말씀드렸고 거의 당뇨병이 근접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수치로 봐서는 지금 현재 당뇨병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당뇨병 전 단계가 아니고 당뇨병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당뇨라니 충격적입니다. 아침에 270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정말 섞었어. 이날 아침 메뉴는 샐러드와 잼 바른 빵 3쪽, 달걀 1개, 과일, 요거트였는데요. 아침 식사 후 1시간 만에 혈당은 거의 수직으로 270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좀 올라갔다는 것이고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롤러코스터를 타신 거예요. 올라갈 때는 잘 모르는데 추락할 때는 알죠. 뚝 떨어지니까 이때 뭔가 또 궁금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맛이. 그래서 붕어빵을 이때 드셨네요. 좀 달달한 커피에다가 붕어빵 하나 드셨더니 한 번 더 치고 올라갔다가 점심 식사로 밀가루 음식인 칼국수를 먹고 혈당은 다시 250까지 급상승했습니다. 오후 4시 동네 친구들과 막걸리 파티를 했는데요.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막걸리와 과메기, 배추전을 먹고 혈당은 다시 205로. 밤 9시에 간식으로 과일을 먹고 혈당은 260까지 올라 또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켰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이 뾰족하게 혈당이 쭉 올랐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 되겠는데,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은 원래 저희가 학계에서 쓰던 말은 아니에요.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정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고, 정상인의 경우에는 절대로 이런 식후 혈당의 변화가 식전과 식후를 비교했을 때 50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걸 넘어서게 되면은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50을 넘는 그 뾰족한 모양이 나오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건강한 사람의 혈당 그래프는 변동폭이 적어 완만합니다. 하지만 이미 당뇨 문턱을 넘은 희성님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해 음식을 먹을 때마다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죠. 이 음식의 구성 성분이 문제가 되는 수도 있고, 양이 문제가 되는 수도 있고, 드시는 속도가 문제가 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드시는 순서도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논문도 발표를 했었는데, 식이섬유를 식사 전에 드시는 거, 그 다음 식사 후에 식이섬유를 드시는 거 비교를 했어요. 먹은 내용물은 결국은 똑같아요. 근데 순서만 바꿨죠. 그랬을 때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나서 밥을 먹게 되면은 혈당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한 연구는요, 꼭 이 식이섬유가 아니더라도 생선이나 육류를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은 쪽이 역시 또 혈당이 더 올라가요. 다른 음식들이 이 위장관에 들어가서 먼저 진을 치고 있는 거죠.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이 분해된 포도당은 방해받지 않고 장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하지만 채소를 먹은 후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의 분해와 흡수를 늦춰 포도당이 혈류로 이동하는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죠. 먹는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소,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 마지막에 탄수화물입니다.